자, 오늘은 문법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의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 선생님이 약간 뜻을 써놨는데요.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뜻을 구별해주는 뭐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옆에 예를 들고 있는데, 자, 강과 방의 경우를 보면 기역과 비읍에 해당되는 초성, 기역, 비읍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강과 공의 경우 여기는 모음이죠. 아와 오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과 간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마지막 받침에 있는 이응과 니은과 니은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초성, 중성에 쓰이는 잠과 모음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의문은 결국 자음과 모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소리의 길이와 여기는 억양 역시 의문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과 모음은 따로 분절 의문이라고 부르고요. 소리의 길이와 같은 것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절 의문이란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것. 비분절 의문은 그럼 반대죠.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비분절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자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자음은 뭐냐? 자음은 소리 낼 때, 지금 다 우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음은 소리 낼 때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소리 낼 때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하고요. 그럼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소리 낼 때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이것을 모음이라 하고요. 저희 의문체계에서 자음은 19개가 있고요. 모음은 총 21개가 있습니다. 합쳐서 몇 개죠? 네. 총 40개의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이 모음은 뒤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집니다. 단모음, 이중모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단모음은 뭐냐? 단모음은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 등이
변하지 않고 한 번에 내는 모음을 말하죠. 한 번에 소리 내는 모음이라고 합시다. 그 반에 이중 모음은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 등이 변하면서 소리 내는 모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후에 다음 책의 모음 체계는 다시 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 개념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길이는 장단위라고도 하는데 그럼 길이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봤더니 길이는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를 같은 모음이에요.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를 달리 함으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소리 길이,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라고 했어요. 같은 모음의 소리 길이를 달리함으로써 단어의 뜻을 구별한다 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눈이라고 점 2개, 이거는 길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길게 소리 난다는 표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거는 길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사람의 눈, 이 사람의 눈을 가리킬 때는 짧게 소리가 난다 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과 뜨그득뜨그득 타고 다니는 말, 짧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길이에 따라서 뜻을 달리하는 것은 첫째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소리는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박눈 하면 첫째 음절이 아니죠. 그래서 짧은 소리로 발음나게 되는 거예요. 짧은 소리로. 우리 눈사람 같이 만들래 할 때 눈사람, 이때 눈은 첫 번째 음절이죠. 그래서 길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억양을, 아까 앞에 있는 억양은 발화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발화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 말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말하는 이의 감정, 태도, 또 문장의 종류 등을 구별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억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억양도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정도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에 음절을 얘기했는데 음절은 발음할 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소리의 단위라고 합니다. 발음할 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소리의 단위. 자, 우리말 음절은 크게 네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절 구조. 첫 번째, 모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세 번째는 자음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 네 번째는 자음, 모음, 자음. 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모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아, 이. 모음 자음으로 쓰인다. 알, 뭐 옷. 자음 모음으로 쓰인다. 뭐 소, 가. 자음 모음으로 쓰인다. 산, 밭. 이런 경우를 예로 들면 음절 구조가 우리말에서는 4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